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직 시정연에서만 볼 수 있는 수도권 총선 판세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내피셜이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버리고 오직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뢰성 있는 분석을 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울에서 몇 %의 승률을 올리게 되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지역별 의석수는 서울 48, 경기도 60, 인천 14석으로 수도권은 총 122석이 있습니다.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5석으로 부울경 합쳐서 총 40석, 대구 12석, 경북 13석으로 대구, 경북 25석입니다. 대전 7석, 충남 11석, 충북 8석, 세종 2석으로 충청권은 28석,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으로 호남권은 28석입니다. 그리고 강원 8석, 제주 3석을 포함해서 전체 지역국 의석은 총 254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40석 중에서 38석, 대구 경북에서 25석 전석, 영남권에서 총 63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청권 21석 중에서 10석, 강원도 8석 중에서 7석을 확보하면 총 80석이 됩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20석을 더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총 의석수는 10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1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22석 중에서 50석만 가져오게 되면 됩니다. 수도권에서 승률 41%를 확보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에 대한 총선 판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정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수도권 122곳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빠짐없이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되었던 여론조사는 서울 11곳, 경기 13곳, 인천 2곳 등 26개 선거구에서 총 64번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 계양을 원희룡과 이재명의 맞대결에서 9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도권 판세를 아주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 11개 선거구에 대한 분석입니다. 1번 광진을에서는 국민의힘 오신환과 고민정의 대결에서 열세 지역입니다. 세 차례 여론조사 결과 오신환은 평균 35%, 고민정은 42%의 지지를 얻어서 약 7%포인트 차이로 5차 범위 내에 이긴 하지만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 중도층에서 마이너스 13%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고 아직도 6070 세대에서 압도적 지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진을은 열세 지역으로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도봉을입니다. 국민의힘 김선동, 민주당 오기영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열세 지역입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 김선동은 40.7%, 오기영은 47.3%로 6.5%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마이너스 13%포인트, 중도층에서는 무려 마이너스 18.2%포인트 차이로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운 승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3번 동대문 을입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와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매우 치열한 지역입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에서 김경진은 40.0%, 장경태는 45.0%로 5%포인트 차이로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6070 세대에서 26%포인트 앞서고 있고 후보 경쟁력에서도 5%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박빙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승부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번 동작갑입니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와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은 45.5%, 김병기는 39.6%로 5.9%포인트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7%포인트, 6070 세대에서도 22.3%포인트, 중도층에서도 3.5%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한 차례의 조사이기는 해도 여기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번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유삼영 후보 대결에서 역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조사 모두 승리했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평균 47%, 유삼영 후보는 39%대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도 8%포인트 앞서고 6070 세대에서도 플러스 28%포인트 앞서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8%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여기는 무난한 승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6. 마포을입니다. 조정훈과 이지은의 대결로 박빙 지역이지만 우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정훈은 41.5%, 이지연은 43.7%로 마이너스 2.2%포인트 뒤지고 있지만 6070 세대에서 무려 48.2%포인트나 앞서고 있고 후보 경쟁력에서도 3%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박빙이지만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번 마포을입니다. 함운경과 정청래의 대결인데요. 현재로서는 역부족으로서 절대적 열세 상황입니다. 8번 서대문 을에서는 박진과 김영호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박진 전 장관이 출마 결정이 매우 늦어져서 한 번의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 31%, 김영호 46%로 15%포인트로 뒤지고 있으나 이것으로 승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9번 영등포을입니다.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대결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우 우세합니다. 두 번의 조사에서 박용찬 후보는 43%, 김민석은 37%로 약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0에서도 무려 36%포인트, 중도층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종로입니다. 최재형과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의 대결에서 최재형 후보가 33%, 곽상원 39%로 6%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6070 세대에서 1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지만 중도층에서는 마이너스 13%포인트 뒤지고 있어서 한 번의 여론조사이지만 여기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중성동갑입니다.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네 번의 여론조사에서 윤희숙 후보는 34%, 전현희는 38%로 약 4%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70 세대에서 27%포인트 강한 결집을 보이고 있고 후보 경쟁력에서도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오차 범위 내에 4%포인트 뒤지고는 있지만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48개 선거구 중에서 여론조사가 공개된 1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냉정하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강남, 송파, 강동 지역은 여기에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11개 선거구 중에서 우세 2곳, 박빙 우세 2곳, 박빙 1곳, 그리고 박빙 열세 1곳, 열세 5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승 1무 6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41%에 해당하는 50개의 의석만 가져오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는 11개 지역의 한정된 분석이었지만 이미 40%의 승률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유리했던 강남, 송파, 강동이 포함되게 되면 서울에서 25개의 의석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74석 중에서 25석만 가져오게 되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천, 경기에서 승률 34%만 달성하게 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도권 후보들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있는 경상도 후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안병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